단 30초 무릎이 다시 살아납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하루 딱 30초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의자에 앉아 계신가요? 그게 당신의 건강을 조금씩 망치고 있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리고 다리가 묵직하고 종아리가 퉁퉁 붓는 증상.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영상은 당신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운동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계단 오르기.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건 그냥 계단을 오르라는 게 아닙니다. 매일 단 30초 제대로 계단을 오르는 습관이 무릎 통증, 다리 부종, 심지어 하지 정맥류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꿀같은 건강 정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을 살립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다리 튼튼하다고 자신하실 수 있나요? 계단 몇 층만 올라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몇 시간만 앉아 있어도 종아리가 저릿하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아서 생긴 근육 약화, 혈액순환 장애, 그리고 무릎 기능의 퇴화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걸 모르고 무릎 보호대를 차거나 진통제만 복용하거나 심하면 수술까지 고려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계단을 올라가세요. 물론 무릎이 아픈데 계단을 오르라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계단을 오르지 않아서 무릎이 약해진 것입니다. 무릎 통증의 핵심은 무릎 자체가 아니라 종아리 근육, 즉 하체의 혈액순환 능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유,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30초만 투자하세요. 단 30초만 계단을 오르세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다리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계단 한 칸을 오를 때마다 여러분의 몸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과학적 원리로 단 30초의 계단 오르기가 수십 년간 여러분을 괴롭혀온 무릎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연골이 닳았다거나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릎 주변 근육의 약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특히 대퇴사두근과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서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무릎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 중 하나이면서도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절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주변 근육들이 균형 잡힌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좌식 생활로 인해 이 근육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고 결국 무릎 관절이 불안정해지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우리 몸에서는 여러 근육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동합니다. 발끝으로 계단을 딛는 순간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몸을 위로 밀어 올리고 동시에 대퇴사두근이 무릎을 안정화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둔근과 햄스트링까지 함께 작동하면서 하체 전체의 근육이 강화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근육들이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헬스장에서 하는 단순한 근력 운동과는 달리 계단 오르기는 실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움직임 패턴 그대로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이렇게 강화된 근육들이 무릎 관절을 안정화시키고 보호하면서 통증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계단 오르기의 또 다른 놀라운 효과는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할 때마다 정맥 내의 혈액이 심장 방향으로 강력하게 밀려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 펌프 작용인데 이 작용이 활발해질수록 하체의 혈액순환이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무릎 관절 주변으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동시에 염증을 일으키는 노폐물들이 효과적으로 제거되면서 무릎 통증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관절 내 활액의 분비가 촉진되어 관절의 윤활 작용이 개선되고 이는 관절 마모를 방지하는 효과까지 가져옵니다.
다리 붓기는 주로 중력에 의해 체액이 하체에 고이면서 발생합니다. 특히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계단 오르기를 통해 종아리 근육이 활성화되면 이 고인 체액이 효과적으로 순환하게 됩니다. 종아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면서 림프 순환까지 개선됩니다. 림프는 우리 몸의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순환이 원활해지면 붓기가 빠르게 해소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계단 오르기를 시작한 지 며칠 만에 다리 붓기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십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의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되어 보행 능력 저하, 낙상 위험 증가, 일상생활 능력 저하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합니다. 하지만 계단 오르기는 이런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단 오르기를 단순히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모르고 무작정 따라하면 오히려 무릎과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정확한 방법을 숙지하신 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단 오르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계단의 안전성을 확인하세요. 계단이 미끄럽거나 불안정하면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둘째, 적절한 운동화를 착용하세요. 슬리퍼나 하이힐은 절대 금물입니다. 셋째, 난간이나 벽을 잡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인지 확인하세요.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은 처음 시작할 때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안전한 환경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어지러움을 느끼는 날에는 무리하지 마세요. 하루 30초라는 시간은 매우 짧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차만별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30초를 연속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0초씩 3번에 걸쳐 나누어 실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0초는 몸을 깨우는 준비 단계입니다. 천천히 두세 칸 정도 오르내리면서 근육을 활성화시킵니다. 두 번째 10초는 본격적인 운동 단계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대여섯 칸을 오르내립니다. 마지막 10초는 마무리 단계로 다시 천천히 두세 칸 정도 오르내리면서 근육을 정리합니다. 발을 계단에 올려놓는 위치가 운동 효과를 좌우합니다. 발 전체를 계단에 올려놓으면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종아리 근육의 활성화는 떨어집니다. 반대로 발끝만 계단에 올려놓으면 종아리 근육은 강하게 자극되지만 안전성이 떨어집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발의 앞쪽 3분의 2 정도를 계단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이 충분히 활성화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발을 올려놓을 때는 발가락이 계단 끝보다 약간 안쪽에 위치하도록 하여 미끄러짐을 방지하세요. 상체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며 어깨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유지하세요.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허리를 굽히면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올바른 호흡법은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코로 들이마시고 내려올 때는 입으로 내쉬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때 호흡을 멈추지 말고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운동 중에 호흡이 가빠지거나 숨이 차면 즉시 중단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세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심장과 폐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 강도를 조절하여 대화가 가능한 수준에서 실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단이 없는 환경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튼튼한 의자나 방석을 이용하여 스텝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높이는 15에서 20cm 정도가 적당하며 안전을 위해 미끄러지지 않는 표면을 선택하세요. 또 다른 방법은 제자리에서 하는 계단 오르기 동작입니다. 무릎을 가슴 높이까지 올리면서 제자리에서 걸음걸이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공간에 제약이 없고 날씨에 상관없이 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처음에는 30초도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지 말고 10초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가세요. 일주일 정도 10초로 시작하여 몸이 적응하면 20초로, 다시 일주일 후 30초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강도 조절은 속도와 높이로 가능합니다. 초보자는 천천히 낮은 계단부터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조금씩 속도를 높이거나 더 높은 계단을 이용하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지속하는 것이 효과를 보는 비결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지 정맥류를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로 여기십니다. 하지만 하지 정맥류는 단순한 외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심각한 질환이며 방치하면 혈전증, 궤양, 심지어 심장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 30초의 계단 오르기만으로도 이 무서운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는 다리 정맥의 판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혈액이 역류하면서 발생합니다. 정상적인 경우 정맥 내의 판막들이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가는 것을 도와주는데 이 판막이 손상되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이 다리에 고이게 됩니다. 특히 현대인들의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이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지 않으면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펌프 기능이 약해지고 결국 정맥에 압력이 가해져 판막이 손상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지 정맥류가 생기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에 탄력이 떨어지고 호르몬 변화, 유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하지 정맥류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거의 절반 이상이 하지 정맥류 증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를 할 때 종아리 근육이 강력하게 수축하면서 정맥 내의 혈액을 심장 방향으로 밀어 올립니다. 이 과정에서 정맥 판막들이 자연스럽게 운동하면서 기능이 개선됩니다. 마치 녹슨 기계에 기름을 치고 움직여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근육 운동을 통해 새로운 혈관이 생성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측부순환이라고 하는데 손상된 정맥을 우회하는 새로운 혈관 통로가 만들어져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이는 자연 치유력의 놀라운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단 오르기를 통해 혈관 내피세포가 활성화되어 혈관벽의 탄력이 회복됩니다. 이는 하지 정맥류 예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혈관 건강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67세 김선우님의 경우 20년 넘게 다리 혈관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하지 정맥류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름에도 긴 바지를 입어야 했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고 무거워져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루 30초 계단 오르기를 3개월간 꾸준히 실시한 결과 혈관의 돌출이 현저히 줄어들고 다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72세 박미애님은 다리 붓기와 함께 밤에 쥐가 나는 증상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병원에서 하지 정맥류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나이를 고려해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30초 계단 오르기를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다리 붓기가 현저히 줄어들고 밤에 쥐가 나는 증상도 거의 사라져 깊은 잠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하지 정맥류 증상이 없는 분들에게도 계단 오르기는 훌륭한 예방 운동입니다. 특히 유전적 요인이나 직업적 특성상 하지 정맥류 위험이 높은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 간호사, 미용사처럼 오래 서서 일하는 직업군이나 반대로 사무직처럼 오래 앉아서 일하는 분들 모두에게 계단 오르기는 하지 정맥류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하루 30초의 투자로 수십만 원의 치료비와 고통을 예방할 수 있다면 정말 가성비 최고의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 치료에는 압박 스타킹, 경화요법, 레이저 치료, 수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법들은 비용이 많이 들고 부작용의 위험이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계단 오르기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부작용도 거의 없으며 근본적인 원인인 종아리 근육 약화와 혈액순환 장애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더 나아가 전체적인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 개선은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2, 3주 정도면 초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리가 가벼워지고 붓기가 줄어들며 밤에 쥐가 나는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3개월 정도 지속하면 눈에 보이는 변화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지 정맥류는 만성질환이므로 단기간에 완전히 치료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계단 오르기를 통해 증상을 현저히 개선하고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단 오르기가 무릎 통증과 하지 정맥류에 미치는 효과를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합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우리 몸 전체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왜 전 세계 의사들이 계단 오르기를 만능 운동이라고 부르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계단 오르기를 통해 하체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심장은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는데 하체에서 혈액이 잘 순환되지 않으면 심장이 더 세게 뛰어야 합니다. 하지만 종아리 근육이 제2의 심장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 심장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심장 건강이 개선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규칙적인 계단 오르기가 혈압을 낮추고 심박수를 안정화시키며 심혈관 질환 위험을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에게서 이런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던 65세 이창원님은 3개월간의 꾸준한 계단 오르기 후 수축기 혈압이 150에서 130으로 떨어졌고 혈압약 복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의 개선을 보였다고 하십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뇌로 가는 혈류량도 증가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기관인데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뇌 기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됩니다. 특히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등 인지 능력이 개선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계단 오르기를 시작한 후 머리가 맑아졌다고 표현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이미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입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량도 증가합니다. 이는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소화 기능을 전반적으로 개선시킵니다. 특히 만성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계단 오르기는 천연 변비 치료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인 계단 오르기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킵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면역세포들이 몸 전체를 더 효과적으로 순찰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각종 감염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특히 감기나 독감에 걸리는 빈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 염증 수치가 감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노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각종 만성 질환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계단 오르기를 통해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염증 물질이 효과적으로 제거되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불면증으로 고생하십니다. 하지만 계단 오르기를 꾸준히 실시하면 수면의 질이 현저히 개선됩니다. 이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첫째, 적절한 신체 활동이 자연스러운 피로감을 유발하여 잠들기 쉬워집니다. 둘째, 혈액순환 개선으로 인한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가 수면을 촉진합니다. 셋째, 하지불안 증후군이나 다리 경련 같은 수면을 방해하는 증상들이 개선됩니다. 69세 정복희님은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며 수면제에 의존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계단 오르기를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게 되었고, 현재는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을 이루고 계십니다. 계단 오르기는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근육 활동이 증가하면 포도당 소비가 늘어나고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어 혈당이 안정화됩니다. 특히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 당뇨병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계단 오르기는 체중 부하 운동으로 골밀도 증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흔한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규칙적인 계단 오르기를 통해 뼈에 적절한 자극이 가해지면서 골밀도가 증가하고 골절 위험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계단 오르기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통해 분비되는 엔돌핀과 세로토닌이 기분을 좋게 만들고 우울증과 불안감을 감소시킵니다. 특히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 시니어 분들에게 계단 오르기는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하거나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은 젊은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주의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단 오르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안전하고 효과적인 계단 오르기를 위한 필수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단 오르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건강 상태가 있습니다.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골다공증 등의 지병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이 자주 발생하는 분들, 평형 감각에 문제가 있는 분들, 최근에 넘어진 경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무릎이나 발목에 심한 통증이 있거나 최근에 부상을 당한 분들은 통증이 완전히 회복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물 복용 중인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압약, 혈당 강화제, 이뇨제, 진통제 등을 복용하는 분들은 운동 시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60대 초반과 70대 후반의 신체 능력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에 맞는 강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60에서 65세 분들은 30초 목표로 시작하되 처음에는 20초 정도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66에서 70세 분들은 15초부터 시작하여 천천히 30초까지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71세 이상의 고령자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10초부터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펴가며 조금씩 늘려가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운동 중에 숨이 많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즉시 중단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세요. 시니어 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낙상입니다. 계단 오르기 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첫째, 항상 한 손은 난간이나 벽을 잡고 하세요.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둘째, 미끄러지지 않는 운동화를 반드시 착용하세요. 슬리퍼나 구두는 절대 금물입니다. 셋째, 계단의 조명이 충분한지 확인하세요. 어두운 곳에서는 절대 하지 마세요. 넷째, 계단 표면이 젖어 있거나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섯째, 급하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안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니어 분들은 관절이 약해져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 번에 너무 높은 계단을 오르지 마세요. 15에서 20cm 높이의 계단이 가장 적당합니다. 또한 딱딱한 콘크리트 계단보다는 나무나 고무 재질의 계단이 관절에 부담을 덜 줍니다.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세요.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 발목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운동 후 관절이 아프거나 부어오르면 즉시 중단하고 냉찜질을 하세요. 통증이 지속되면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심혈관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은 운동 중 심박수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운동 중에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숨이 너무 차서 말을 할 수 없다면 강도를 낮추거나 휴식을 취하세요. 가슴 통증, 어지러움, 메스꺼움,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세요. 또한 운동 후 30분 이상 지나도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거나 과도한 피로감이 지속되면 운동 강도를 줄여야 합니다. 시니어 분들은 날씨 변화에 더 민감하므로 환경을 고려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운 날씨에는 실내 계단을 이용하세요. 습도가 높은 날에는 탈수 위험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하고 운동 전후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야외 계단 사용을 피하고 비가 오는 날에는 미끄러짐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야외에서 하지 마세요. 겨울철에는 계단이 얼어 있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세요.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너무 높거나 낮을 때는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운동 전 혈당을 체크하고 100에서 180mg/dl 범위에서 운동하세요. 또한 발에 상처가 있거나 감각이 둔한 경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는 운동 전 혈압을 체크하고 수축기 혈압이 180ml 이상이면 운동을 중단하세요. 또한 갑작스럽게 운동을 중단하지 말고 천천히 강도를 줄여가며 마무리하세요. 관절염 환자는 관절이 뻣뻣한 아침보다는 몸이 풀린 오후에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절이 부어 있거나 열감이 있을 때는 운동을 피하세요. 운동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처법을 미리 알아두세요.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이 발생하면 즉시 안전한 곳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세요. 가슴 통증이 발생하면 니트로글리세린 등 응급 약물을 복용하고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운동 시에는 항상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고 가능하면 가족이나 이웃에게 운동 시간을 알려두세요. 또한 응급 상황에 대비해 비상 연락처를 메모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계단 오르기 결코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하루 30초. 하지만 그 효과는 병원 치료보다 더 크고 약보다 더 안전하며 무릎보다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습관으로 만들지 않으면 언젠가 잊히고 당신의 건강도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누른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어르신에게 희망과 실천의 계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젠틀실버는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의 무릎, 혈관, 심장까지 건강하게 지켜드리는 영상으로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